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이렇게 다우 지수가 1% 이상 올라가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AI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애플 뒤를 이어서 이제 시총 3조 달러를 노린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전기차주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국내도 미국도 AI, 반도체, 전기차 쪽에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는 종목들의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장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철저히 소외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장으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같이 고민해 가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 복귀해보죠. 어제 국내장을 생각한다면 딱 한 가지 단어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는 느낌이에요. 2차 전지 섹터가 없었다면 어제 장은 너무나 고단했던 장이었을 겁니다. 어제 코스피는 0.4%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2% 가까운 1.76% 상승이었죠. 그런데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 개수 보시면 압도적입니다. 1,100개가 넘어갑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이들 두 종목을 제외했을 때는 계산을 했을 때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입니다. 그만큼 어제는 이들 종목으로의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수급 블랙홀 움직임 그 덕분에 일단 지수로는 코스닥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00선 위로 올라왔죠. 국내 증시 전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10% 이상의 강한 급등이 나왔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단 두 종목으로 코스닥의 거래 대금 25%가 쏠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장중에 에코프로 BM과 자리를 바꾸면서 시총 1위를 잠시 하는 모습도 있었죠. 올랐던 쪽은 2차 전지,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당뇨, 비만, 의료, AI 종목들 어제 강했고요. 빠진 쪽은 자동차 좀 밀렸고요. 반도체는 그냥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개별주는 또 강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기계, 그리고 방위산업 대형사가 3일 연속해서 밀려났습니다. 시간 외에서 눈에 띄는 흐름이 있었던 것은 2차 전지입니다. 이수화학이나 한농화성, 나노팀, 포스코 퓨처엠 등의 종목들이 시간 외까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로지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으로 어젠 기억에 남네요. 잠시 후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살펴가겠습니다. 물가 이야기 살짝 들어가 보죠. 밤사이 미국에서 이제 여러 소식들 유럽에서 들려왔었는데요. 캐나다가 6월 CPI 2.8% 상승, 2년 만에 2%대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생활권이 같으니까 이제 정말 물가가 잡히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키웠고요. 그동안 조금 더 공격적인 긴축을 행하고 있었던 게 유럽권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유럽권 내에서 매파적 인물로 꼽히는 클라스노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7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후에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좀 선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유럽권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뉴욕장에도 그것이 조금 반영됐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은 좀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견인됐고요. 금융주들 실적 내놓고 금융주 호실적의 은행권에서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우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죠. 다우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터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모두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비재 수요 둔화 우려감이 나오자 침체 우려감이 살짝 등장했고요. 침체 우려감이 나오니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에는 조금 더 힘이 돼주는 모습이었죠. 때마침 캐나다 인플레도 잡히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CME 페드워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7월에 25bp 인상 확률이 97%까지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는 1월까지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슈로 봤을 때는 키워드를 실적과 AI로 꼽아봤는데요. 실적은 금융주,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한 이슈가 전달되면서 시장에 힘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아마 뉴욕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 코파일럿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이걸로 확인받은 건 AI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돈을 벌겠구나. 결국 AI 시장이 커지고 그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이 시장을 붐업할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나 뛰었고요. 금융권에서 실적 내놨는데 찰스 슈왑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거의 13% 가까운 폭등이 있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5% 이상 상승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테슬라와 함께 실적 공개가 있을 겁니다. 실적을 앞둔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개별 이슈가 있는 것인지 일단 넷플릭스 상승의 이유는 다 찾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요. 금융주 실적입니다. 며칠 전에는 금융주 실적 나왔을 때 금융주 실적을 뜯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우려감에 금융주가 다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금융사들의 실적에 모두 다 이제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은행, PNC 파이낸셜 서비스 모두 다 주당 순이익을 놓고 봤을 때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PNC 파이낸셜은 예상을 하회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탄력도는 가장 좀 적었는데 금융권 종목들 거의 다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이게 다우 상승에 힘이 돼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은행 실적을 좀 주의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대형은행들 나온 대로 좀 좋았는데 대형은행은 자금이 좀 이동을 한 입장이고 자금을 좀 빼앗긴 입장, 예금자 이탈이 있었던 지역은행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의하면서 보자라는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마이크로소프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그러니까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에 코파일럿 AI를 적용한 제품인 거죠. 기존에 이 365 시스템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월 한 36에서 57달러 돈을 냈는데 이 코파일럿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더 낸다라는 거죠. 이와 동시에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그럼 확 뛰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벌던 돈에서 플러스 알파가 크게 잡히겠구나, AI로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이 이슈로 인해서 AI 산업 활성화를 자극했습니다. AI 이야기만 나오면 올라가는 엔비디아 오늘 또 올라줬고요. 반도체 쪽이 내리는데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 그리고 메타와 협업한다라는 얘기에 메타도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 그리고 C3 AI 등의 종목도 강세를 기록하면서 AI 쪽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로 단단히 자극받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힘 딱 맵에서도 보이죠. 정말 강한 초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쪽 종목들 괜찮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독일 공장 2배 증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됐고 증권사에서 또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월가에서요. 그러면서 테슬라 추가 상승 1% 기록했고요. 리비안, 니콜라 등의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수소색이 조금 강하죠. 니콜라 어제 8%나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네요. 자, 로키드 마틴 방산 대표 주자인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순이익이 5배나 늘었는데 주가는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3% 정도 크게 밀려났어요. 요즘엔 어떤 종목은 호실적이 피크아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호실적 이후에 추가 랠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시장의 주류에 있느냐 아니냐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시장의 주류는 전기차 그리고 AI 명확해 보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은행, 보험, 그리고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항공주들도 오늘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어제 올랐던 태양광 오늘 하락했고요. 반도체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좀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국내 반도체 이슈들요. 디램 현물값이 열흘째 상승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차량용 PCB 시장이 급성장할 거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오늘 아마 시장에 좀 주목을 끄는 것은 이게 되겠죠. 테슬라의 칩을 이제 삼성이 만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긴 합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했고 결국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이 테슬라 칩의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라는 소식이었고요. 2년 뒤부터 테슬라 프리미엄 차량에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칩 관련한 얘기, 이런 쪽 얘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코아시아, 텔레칩스 이런 쪽에서 반응이 조금 더 강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칩 관련한 소식들 들려온 만큼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쪽 뉴스였고요. 비만, 당뇨, 이거 걱정하는 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언제나 다이어트 또 혹은 당뇨, 건강 걱정을 해왔는데 당뇨, 비만이 거대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같이 살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이번 주였네요. 미국이 성인 40% 비만이다. 그래서 2030년 체중 억제 시장이 급증한다. 근데 관련주 중에 시세 내는 건 펩트론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펩트론이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 동훈아나텍도 비만, 당뇨 쪽의 종목들 인류의 꿈인 만큼 관련해서 개별 호재들, 개별주 투자하신다면 좀 잘 살피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AI 쪽에 기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AI 진단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뉴스요. JLK 이런 종목들이 어제장에도 강했거든요. 의료 AI 쪽 17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만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정입니다. 하나씩 하루씩 지워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센서뷰 신규 상장주 있고요. ASML 실적, 그리고 내일 새벽경이 되겠죠. 테슬라, 넷플릭스, 내일 TSMC 실적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곱씹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살펴드렸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만의 상승 같았지만 사실 뜯어보면 또 중소형 화장품이 좋았어요. 네, 어제 2차 전지가 말 그대로 좀 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중소형주가 힘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지금 화장품 시장에서는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주도주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지는 대형사 대 뜨는 ODM사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시간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좀 이슈를 다뤄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뭐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는 ODM사를 좀 집중해보자.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장에서 화장품주가 다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중에서 또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장에서도 빠졌고요. 올해 들어서도 각각 30%, 20% 내외로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런 대표적인 중소형사들은 흐름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올해 들어서도 CNC 인터내셔널이 55%, 코스메카 코리아는 무려 16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될 텐데요. 대표적인 대형주들은 중국에서 수요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소형주는 중국 이외에 일본이라던가 미국 어쨌든 비중국향 매출들이 잘 나오면서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한때는 뭐 황제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2014년에는 매출액이 무려 3조 8천억 원, 영업이익도 5,600억 원을 기록했었고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조 원을 넘는 매출액을 나타내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뭐 상반기를 봤을 때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2조 원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겨우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게 시가총액에서도 드러납니다. 2015년 상반기 말에는 24조 원을 웃돌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7조 원까지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대표적인 황제주였었는데 주가가 과거에는 100만 원을 웃돌았었는데 연초에는 거의 뭐 77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가 7월 7일에 42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일단은 45만 원 정도에 위치하면서 9년 만에 주가가 50만 원이 붕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7월 들어서만 벌써 이렇게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후반까지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모멘텀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2분기에도 실적 덕분에 웃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80% 이상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한국콜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78%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이 확실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영업이익은 1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2분기에 첫 분기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국내외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생산 능력이 확충되는 효과에다가 리오프닝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고요.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중에는 고객사들의 수주가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고객사의 신규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단계별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보고서를 최근에 정말 많이 냈습니다. 어제와 뭐 그저께만 하더라도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중소형주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걸을 만한 타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들의 성장세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는 하나증권의 의견과 NH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한국콜마에 대해서는 NH증권에서 연우나 이노행 같은 종속회사를 포함해서 전 사업부가 하반기에 증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작고 강한 새내기 뷰티주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마녀공장이 코스닥에 들어서고 나서 따상을 기록했고요. 확실히 이쪽은 주력 시장이 국내와 일본이 될 텐데 국내가 45%가량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해외는 55%인데 그중에서도 7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마녀공장의 흥행을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화장품 관련주들의 IPO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뷰티스킨 같은 경우 오는 24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도 아까 전에 조막소님께서 공모주 청약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뷰티 디바이스 업체인 APR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CJ 온스타일로부터 기업 가치 1조 원의 프리 IPO 투자 유치를 따냈기 때문에 또 한 번 기대할 만한 이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중소형 ODM사들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브랜드 쪽에 아무래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유망 종목은 특별하게 어느 쪽 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올라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장에 시장을 장악했던 그 키워드 에코프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시장에 요즘에 이런 얘기가 돕니다. 요즘 만나면 안부를 에코프로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걸로 대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코프로 있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이
기분이 많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뭐 충분히 시세만 봐도 공감이 되고요. 에코프로가 연초에 시작할 때 11만 원이었어요. 어제 장중 115만 원까지 돌파가 됐습니다. 7개월 반 만에 10배 넘는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토록 열광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어제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들 시장에서 말 나오는 것은 공모 회사채 흥행,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가 자극을 했고 사업부 면모도 두드려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쇼스퀴즈 급등의 순환, MSCI 편입 유력 이야기, 이것들이 어제 상승을 강하게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쇼스퀴즈이죠. 한 번씩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에 이 타이틀이 달립니다. 주가가 올라갈 경우 공매도를 쳤던 측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강제 청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쇼스퀴즈, 쇼커버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매도를 한 기관 측에서는 시장에서 그걸 매수해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매도 물량이 없을 경우 호가를 계속 올려 잡아가면서 매수를 쌓아가면서 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게 시장의 추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JP모건이 꼽히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한 기관인데 어제 외국인의 매수 에코프로로 들어온 것의 3분의 2가 JP모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공매도를 했다가 상환 의무로 인해서 사는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가 더 많은 기관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쇼커버, 이제 공매도 잔고를 강제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강한 추가 신고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관심거리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정말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어찌됐건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어제였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성장 스토리가 쌓여 있잖아요. 전기차 개화 혹은 광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쪽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쇼커버 이슈가 있어서 또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또 시총이 올라가다 보니까 MSCI, FTSE 이런 쪽에 지수 편입이 된다던가 다른 2차 전지 ET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계속 돈이 돈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보셨을 겁니다. MSCI 8월 한국지수 구성에 에코프로 편입은 거의 유력하게 확정이 돼가고 있는 내용인 거죠. 시장에서 수급을 부르는 그 맥락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국내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ETF들 시세도요.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장에만 10% 그리고 7% 정도 올라서기도 했네요. 돈 들어올 요인이 이 섹터로 많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있고 에코프로 그룹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땡겨가는 2차 전지의 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AI가 반도체의 순환을 일으키듯이요.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sektor들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제는 관련해서 거의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소재 쪽이 거의 좀 더 압도적인 이 흐름을 나타냈어요. 얼마나 시세가 좋았나 싶으니 LNF나 엔캠 첨보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이쪽이 정말 시세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배터리, 리튬, 니켈 쪽 그리고 셀,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그리고 장비주까지 같은 상승세 확인이 됐네요. 이거 대원 강업은 뭘까요? 대원 강업입니다. 저의 오타이고요. 대원 강업 최근에 좀 급부상한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시장은 다음 2차 전지는 뭘까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국 답을 다시 주죠. 다음 2차 전지는 2차 전지다. 그래서 또 차전지라는 별명이 나오는 거겠죠. 그 밖에 분리막 이슈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WCP 등의 종목들도 모처럼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폐배터리 쪽은 어제 증권가 보고서 영향도 있었고 폐배터리 시장 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세비캠이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반도체도 뉴스가 많고 2차 전지도 성장 스토리가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지금부터 같이 고민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2차 전지 돌아가면서 계속 가는 종목들이 또 강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이목을 쓰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또 AI 혹은 또 전기차 쪽이었어요. 네. 결국 이쪽인데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하면서 섹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어제 시장 쏠림 현상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쏠림 현상을 증명을 했고요. 특히 하락 종목 수가 압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의 쏠림 현상 혹은 주도주가 가는 현상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과 종목군들의 한정폭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다른 때보다는 더욱더 좀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최근 좋았었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저께였나요? GDP 발표를 했었던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와 함께 중국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성장 섹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요 종목군들 이런 쪽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장 포인트, 시작 개장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장 초반 외국인의 코스닥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와 함께 어제 매도를 했었던 선물 쪽에 매수 전환 포인트가 나타났는지 이 부분에 따라 어느 정도 업종이 갈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개장 초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나오고 있는 매수세가 쇼커버라는 이슈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10만 주 팔아서 2% 빠지고 10만 주 사서 10% 올라가는 게 2차 전지주라고 한다면은 네. 낙폭 자체가 생각보다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 개장 초반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질문을 나눠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해주셨고요. 어제 또 시간 외에 뉴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결국 삼성전자가 테슬라 칩을 생산한다라는 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칩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코아시아 이런 네. 쪽 잘 가잖아요. 이런 쪽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 비메모리 즉 파운드리 쪽의 역량을 좀 확대하고 대형 기업들의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삼성전자의 영향력 확대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서는 스토리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반도체 칩으로만 끝날 것이냐? 이거 삼성그룹과의 향후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쪽까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토리를 그린다라는 측면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사실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쪽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이제 칩을 IP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결국 파운드리 생태계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은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가온칩스인가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AD테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오늘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이게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만약에 좀 확정된 이야기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율 문제를 좀 극복하고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좀 뺏어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쪽에는 국내 특히 생태계에는 더 긍정적이겠죠. 말씀 주신 이런 칩 설계 쪽 혹은 디자인하우스 쪽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로 대변되는 어제 2차 전지의 시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언제까지 가요? 이 질문은 너무 잔인하죠. 잔인하고요. 네.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도 나와서 끝까지 끌고 가죠, 그냥.
상승할 때 팔면 안 된다. 네. 적어도 하락하는 거 보고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코스닥 시장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2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수 영향도라고 하는 HTS, MTS 화면이 있어요. 관련 내용을 보면은 어제 이제 코스닥이 뭐 15.8p 정도, 그리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47.8p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기업의 영향도가 얼마였냐면요. 16.1p, 49p였습니다. 그러면은 두 기업이 그냥 코스닥의 상승을 다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결국 수급적인 이슈가 크다고 네. 생각을 해요.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신고가 영역 쪽에 최근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 속에서 고가 권역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이 갈 때 단기적인 수급도 분명히 따라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쇼커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TF 설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전지 소부장 혹은 배터리 관련된 이 ETF 설정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쪽에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자금 유입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비중대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군들이 상위권에 놓여져 있냐를 제가 주요 ETF들을 다 봤더니요.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4개의 기업이 거의 최상단에 다 놓여져 있어요. LNF는 아쉽게도 사실은 상위권에 놓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으로서의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은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도 나와서 100만 원이 부담스럽냐, 70만 원일 때도 부담스럽고 80만 원일 때도 뭐라고 했지만은 100만 원 넘어간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110만 원이 부담스러운 자리냐? 누가 봐도 110만 원 부담스럽다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지금까지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올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상승 대비해서의 낙폭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15%, 10% 이렇게만 밀려도 사실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위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좀 대응하고 선정하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라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인데 그렇죠. 말씀 주신 내용은 좀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손 못 대겠다 하시는 분들은 셀이냐, 소재냐, 장비냐, 차장님이시라면 어느 쪽으로 좀 좁히시겠어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째, 이제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의 확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나노 파우더 이런 기업들이 올라서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쉬었었던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양극재가 한 번 가고 셀이 한 번 가고 장비가 한 번 가고 양극재 아닌 소재가 한 번 가고 부품이 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라 관련 영역 내에서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계속 간다. 대표적으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과 PNT를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양극재 관련주는 LNF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극재를 다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양극재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업스트림 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기타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어제 대주전자재료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시장 내에서 좀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 쪽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장비 분야별로 대장주 중심으로 조금 압축을 해보자라는 거죠. 대주전자재료는 결국 실리콘 음극재 관련 그렇죠. 모멘텀인 네.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분리막 쪽 조금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 꽤 많이 분리막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제 나온 뉴스는 SKC와 WGP가 이제 7년 느낌 후에는 한 뭐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예, 우선 분리막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잘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시장에 대한 확장 전략을 꾀하기가 좋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IRA 법안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 분리막이라는 것 자체가 보조금 혹은 그 분리막 부품 보조금 이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 분리막뿐만이 아니라 동박 이런 쪽까지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매력도 그리고 수급의 유입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부진한 게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는 와 정말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접근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질 때 과연 분리막이 버틸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이렇게 두 종목이 분리막 대표 기업인데 뭐 나쁘지 않으나 다른 종목 대비 지금 미인 대회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점에 한계를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제 2차 전지는 뜯을 만큼 뜯어봤고 중소형 화장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사실 장기 트렌드처럼 올해는 중소형 화장품, 색조 트렌드, ODM, OEM 이렇게 좀 집중을 받았는데 나름 꽤 올랐어요. 그렇죠. 보유자 혹은 신규 진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전략 주세요. 네, 역시 주도주권형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규 매수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은 우선 분기 어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수급 유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월별 수출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지난 6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화장품주들의 키워드를 딱 두 개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부진.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일본 쪽의 호조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우려에 따른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소비 이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화장품주 쪽을 어디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낮고 미국이나 일본 쪽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내에서 역시 이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아니면은 코스맥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 시장 내에서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살펴주셨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종목이네요. 지금 이 종목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와 2차전지 지금 뭐 시장에 교집합. 그렇죠. 교집합이죠. 거기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순환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영역의 확장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케이를 비롯한 ALD, CVD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하이케이를 비롯한 전구체를 사용하는 전구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속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지분 70%를 보유한 기업은 전고체 전지 쪽에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모든 영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하네요. 얼마 주셨나요? 네, 목표 주가는 25,000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 조금 안 되는 라인이죠. 18,200원 선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크 마티리얼즈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매력도를 뽐내는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5월 10일에 가온칩스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좀 전에 이미 긍정적인 시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슈가 나오는 만큼 더 체크해보자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겼네요. 말씀 고맙습니다.